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붉은 액체가 하얀 테이블보 위로 번져나가고 레스토랑 로비의 모든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이 결혼 파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명확했습니다. 그날 모든 게 끝났다. 하지만 시작은 그보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하리나, 준비됐니? 아버지가 현관에서 차키를 돌리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 펄 귀걸이, 그리고 성호가 생일 선물로 준 가느다란 팔찌. 첫 상견례. 긴장된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 네, 아빠. 나갑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앞만 보셨고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가는 오후였고 햇살은 따뜻했지만 차 안 에어컨 바람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하리나. 네, 아빠. 오늘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의 무게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예의 갖춰서 인사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성호 가족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로비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계셨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가장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저희가 좀 일찍 왔네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시선은 저를 위해서 아래로 훑고 있었습니다. 옷차림, 가방, 신발.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기분 탓이겠지. 안녕하세요. 장하린입니다. 제가 인사를 올리자 예비 시어머니가 제 손을 가볍게 잡으셨습니다. 어머, 손이 참 고우시네요. 서점 일 하신다면서요? 요즘 서점이 잘 되나요? 질문이었지만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네,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책 사던데 힘드시겠어요. 웃으며 하신 말씀이었지만 웃음 뒤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격려인가, 걱정인가? 아버지는 그 옆에서 말없이 예비 시아버지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가늠하듯 잠시 눈을 마주쳤고 곧 자리로 안내받았습니다. 창가 쪽 테이블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자리였지만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메뉴판이 돌아가고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고르셨고 예비 시아버지는 와인 리스트를 넘기며 가격을 확인하셨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에 어떤 일 하세요? 예비 시아버지의 질문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눈빛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개발 쪽 일을 좀 합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죠? 대화가 아니라 품평회 같아. 성호는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메뉴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성호야, 넌 뭐 먹을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물으셨고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고르시는 거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오늘 여기서 아무 결정도 하지 않을 거구나.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니, 대화라기보다는 질문 공세였습니다. 하린 씨 어머니는 안 계세요? 서점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차분하게. 하지만 질문이 거듭될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끝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저 사람들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냅킨을 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린 씨, 우리 성호랑 결혼하시면 서점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솔직히 그거 하나로 생활이 되겠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성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건 저희 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차분했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호는 부모님과 함께 로비에 서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빠르게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린아, 괜찮니? 네, 아빠. 괜찮을 리가 없잖아. 차에 오르며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성호였습니다. 하린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이해해줘. 문자 한 줄.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방관자로 남을 거구나. 차창 밖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 사이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 오래된 나무 책상의 차가운 촉감, 그리고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성호의 문자. 하린아, 미안해. 엄마가 원래 좀 그러셔. 이해해줘. 이해? 손가락이 답장 창을 맴돌다가 결국 화면을 껐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차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깼습니다. 하린아, 자기 전에 차 한잔 할래? 네, 아빠. 아버지가 건네신 차는 따뜻했지만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도자기의 매끄러운 질감이 묘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어떠셨어요? 오늘 그분들.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수 그림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보는 사람들이더구나. 역시 아버지도 느끼셨구나. 그래도 성호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이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에 서지 못하는 사람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맞아. 오늘 성호는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하린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아버지의 질문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하린 씨, 우리 따로 한번 만날래요? 여자들끼리 얘기하는 게 편하잖아요.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습니다. 칼날 위에 설탕을 뿌린 것 같은 목소리. 약속 장소는 명품 리셀 중고샵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열장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격표에 적힌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서점 월세의 몇 배는 되겠네. 어서 와요, 하린 씨. 앉아요. 예비 시어머니는 소파를 가리키며 웃으셨습니다. 커피를 내오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번에 얘기가 좀 어색하게 끝났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요. 그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린 씨 서점 말이에요. 솔직히 요즘 서점으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결혼하면 애도 낳아야 하고 살림도 꾸려야 하는데 그 작은 서점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서점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에요. 수익이 크진 않아도 단골 손님들이 계시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으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이랑 먹고 사는 일은 달라요. 우리 성우 월급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적.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하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서점 대출 있죠? 그거 결혼 전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우한테 빚 떠넘기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대출을 떠넘긴다고? 그건 제가 갚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우한테 부담 드릴 생각은. 그래도 결혼하면 부부잖아요. 하린 씨 빚이 곧 우리 집안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서점을 정리하시든지. 말끝마다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게 조건이구나. 그날 저녁 저는 서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하나하나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3년 동안 꾸려온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책상, 삐걱거리는 의자, 단골 손님들이 남긴 쪽지들. 여기를 포기하라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하린아, 엄마 만났다며? 어땠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성우야. 응? 너는 어떻게 생각해? 뭘? 서점. 내가 서점 정리하는 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하린아, 그게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또 현실이야. 그리고 대출도 있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고.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구나. 성우야, 난 너한테 묻고 있어. 엄마 얘기 말고 내 생각. 나야 뭐 하린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니까 결국 도망치는구나. 또 알았어. 끊을게. 하린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점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니? 네, 아빠. 아버지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책 한 권을 집어 드셨습니다. 이 서점, 내가 처음 책 한 권 팔았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니? 기억나요. 대출 받아서 이 공간 얻었을 때 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아빠, 여기서 사람들이랑 책 이야기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린아, 꿈을 깎아먹는 결혼은 사랑이 아니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우 가족을 만나기로, 그리고 제 입으로 직접 물어보기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나인가 조건인가?
핸드폰에 예비 시어머니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하린 씨,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서 얘기 좀 더 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서점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예비 시댁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손바닥이 축축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아버지가 제 손을 가볍게 잡으셨습니다. 하린아, 오늘은 내가 관찰해. 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네, 아빠. 관찰. 그래, 감정 말고 사실만 보는 거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좀 비좁지만 편하게 생각하세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 공기는 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대형 TV,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인 명품 소품들.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소파에 앉자 예비 시아버지가 옆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건 뭐지? 도연 씨 오셨어요. 편하게 앉으세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마주 앉으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차가 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집으로 초대한 건요, 솔직하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예요. 솔직하게. 또 그 단어네.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현실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죠. 예비 시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집안에서 결혼 준비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 리스트예요. 리스트? 서류를 펼치자 A사 용지 3장이 나왔습니다.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신혼집 보증금 분담, 예식 비용 분담, 혼수 품목 및 결혼 후 생활비 관리, 그리고 맨 아래 붉은 펜으로 밑줄 그어진 문장. 신부 측 부채 사전 정리 필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류로 만들어 왔네. 하린 씨,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 신혼집 보증금은 반반 부담하는 게 맞죠? 그런데 하린 씨 쪽에서 서점 대출이 있으니까 그건 미리 정리하시고 오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이었습니다. 내 빚을 조건으로 만들었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서류를 천천히 읽고 계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호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무 말도 안 하네. 성호야,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 예비 시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시는 대로 하면 되죠. 역시. 성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리고 떨렸습니다. 제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방관자로 남을 거야. 아버지가 서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이 서류에 적힌 조건들 모두 성호 씨 본인 의견입니까? 예비 시아버지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야 뭐 저희 부부가 아이 미래를 생각해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성호 씨 본인 의견은 아니라는 거네요.
아버지, 지금 뭘 하시려는 거지?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가 자식 미래 걱정하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걱정과 강요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딸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성호 씨 본인이 정말 원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모든 시선이 성호에게 쏠렸습니다. 성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끝이네. 예비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조건 따지는 게 싫으시면 이 결혼 안 하셔도 돼요.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하린 씨 서점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도 알아봤어요. 월세 내고 대출 갚고 나면 남는 거 없잖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오겠다는 게 솔직히 말이 돼요? 시집 온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하린아, 일어나자. 네, 아빠. 예비 시아버지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도연 씨, 왜요?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됐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충분히 봤어요. 신발을 신으며 예비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하린 씨, 그렇게 나가시면 우리 성호 후회할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린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 사람.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에 오른 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동을 걸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하린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아빠, 응. 다음 상견례 때 제가 직접 말할게요. 이 결혼 안 하겠다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옆에 있을게. 집에 돌아온 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린 씨, 오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근데 우리 다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요. 마지막. 그 단어를 타이핑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평소처럼 화장을 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로 끝이야. 옷장에서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베이지색이 아니라 검은색. 하린아, 준비됐니? 아버지가 문 밖에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빠. 나갑니다. 레스토랑 두 번째 상견례. 같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같은 창과 테이블. 하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비 시댁 가족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오늘따라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예비 시아버지는 정장을 갖춰 입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장한 거지? 성호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습니다. 하린아, 왔어?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그리고 예비 시댁 가족은 맞은편에, 마치 협상 테이블 같았습니다. 메뉴를 주문한 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번에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봐요. 하린 씨 기분 상하셨죠? 웃고 계셨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오해는 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가 서점 정리하라고 한 건 하린 씨 미래를 생각해서예요. 요즘 서점이 얼마나 힘든데요. 또 시작이네. 저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게 천천히 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말없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도요. 결혼하면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어머니,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제 서점 대출은 제가 갚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우한테 부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잖아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고, 그럼 성호가 번 돈도 공동 재산이니까 제가 관리해도 되는 건가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끼어드셨습니다. 하린 씨,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저희 성호는 정식 직장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고, 하린 씨는 뭐랄까 취미 같은 걸 하시잖아요. 취미.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점은 취미가 아니라 제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일이라고 하기엔 수익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 사람, 내 장부까지 조사했나? 결혼하면 생활비도 필요하고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러려면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취미는 접고 체면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체면.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체면이요? 예. 우리 집안 며느리가 동네 구석에서 책이나 팔고 있으면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차라리 제대로 된 일을 하시든지. 손이 떨렸습니다. 물잔을 쥔 손이 도자기가 깨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내 꿈을 취미라고 불렀어. 저는 성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호야. 응? 너도 그렇게 생각해? 침묵. 긴 침묵. 성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린아,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긴 해. 현실적으로 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 말고 내 생각을 물어본 거야. 나야. 하린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근데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조력자는 없어. 처음부터 없었어. 저는 냅킨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습니다. 제 딸이 하는 일을 취미라고 하셨죠? 예비 시아버지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건 그냥 비유로 한 말이. 비유든 아니든 제 딸의 꿈을 깎아내리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체면을 말씀하셨는데 체면이라는 게 남의 꿈을 짓밟으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요? 예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 뭐가 그렇게 예민하세요? 저희가 그냥 현실적인 얘기한 건데. 현실과 모욕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냅킨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으셨습니다. 도연 씨, 솔직히 말합시다. 하린 씨 서점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희가 조사해봤어요. 월 매출 얼마 안 되고 대출은 남아있고 앞으로 전망도 없는 거. 그걸 왜 붙들고 있어야 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조사를 했다고? 차라리 서점 정리하고 성우 방송국에서 일자리 하나 알아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현실 아닙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날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었어. 아버지가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제 딸은 누군가의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제 딸에게 꿈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신 겁니다. 그것보다 큰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성우를 쳐다봤습니다. 성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말이 틀렸어? 모든 시선이 성우에게 쏠렸습니다. 성우는 입술을 떨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발, 이번엔 하린아, 미안해. 근데 부모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 역시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냥 공허함.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하린아? 아빠, 이제 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예요? 지금 가시게요? 대화가 안 끝났잖아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성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성호야, 난 누군가의 조건이 되기 싫어. 그리고 방관자와는 결혼 못해.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린아, 그게 무슨... 다음 상견례 때 아빠가 정리할 거야. 더 이상 만나지 말자. 그리고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가는 동안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지금 뭐라는 거야? 파혼하겠다고? 그래, 파혼이야.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이셨습니다. 잘했다, 하린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12번째 전화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하린 씨,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그날은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요. 미안해요. 성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한 번만 더 만나요. 이제 와서. 서점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묘하게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린아, 오늘 저녁 7시 같은 레스토랑 마지막 정리하자. 아빠가 함께 갈게. 마지막.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빠. 저녁 7시. 레스토랑 로비는 평소보다 붐볐습니다. 주말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시댁 가족은 이미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테이블. 하지만 얼굴들은 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화장을 진하게 하셨지만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끝을 보러 왔어. 하린 씨 왔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앉으시며 조용히 제 손을 한번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옆에 계셔. 메뉴판이 돌아왔지만 아무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린 씨, 저번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사과할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제가 성호 걱정하느라 말을 함부로 했어요. 서점 정리하라는 것도 취미라고 한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사과는 좋아. 근데 달라진 건 없잖아.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 딸의 서점을 존중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비 시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건 하린 씨랑 성호가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요. 두 사람 생활비도 생각해야 하고, 그러니까 존중은 안 하신다는 거네요. 역시 아버지.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연 씨, 왜 그렇게 말꼬리를 잡으세요?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려고. 사과와 변화는 다릅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하린 씨가 서점을 계속하고 싶으면 저희가 대출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그 대신에 결혼 후에는 서점 운영 시간을 좀 줄이시고 집안일도 신경 써주시면 되죠. 결국 똑같잖아. 그건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서점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서점을 취미로 만드는 거잖아요. 예비 시아버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린 씨, 그게 뭐가 다른가요? 저희가 도와주겠다는데. 도움이 아니라 통제예요.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 통제? 이게 무슨 통제예요? 우리가 며느리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며느리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로비에서 몇몇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며느리가 될 생각도 없어요. 성호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하린아, 잠깐. 우리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해. 하린아, 제발. 부모님 앞에서 이러지 말고. 왜? 부모님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면 안 돼. 성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린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건 누구야? 나한테 꿈 포기하라고 한 사람들? 아니면 그걸 방관한 너? 드디어 말했다. 성호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양쪽 다 생각해야 하잖아. 너도 이해해줘야지. 난 이해 안 해. 왜냐면 넌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거든.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댁 부모님을 차례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예. 이 결혼 파혼하겠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로비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혼?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 딸은 꿈을 포기해야만 받아주는 집안에 보낼 수 없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꿈이요? 그게 무슨 꿈이에요? 동네 구석 서점이 무슨 꿈이라고. 그 순간 아버지가 테이블 위 와인잔을 집으셨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쨍그랑.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하얀 타일 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마치 피처럼. 제 딸의 꿈을 다시는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아버지, 예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웨이터를 밀쳐냈습니다. 비켜요, 도연씨. 지금 정신이 있어요? 우리 아들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요? 망신은 제 딸에게 하신 겁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카드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오늘 식사 비용은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할인아, 가자. 네, 아빠. 일어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똑바로 걸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문 쪽으로. 뒤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 씨, 이렇게 가면 우리 성우 어떡해요? 책임져요. 책임?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성우. 성우는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방관자였어. 책임질 사람은 성우 본인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군가의 꿈을 짓밟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레스토랑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보도블록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모롱덩이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할인아, 괜찮니? 아니요, 아빠.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전혀 괜찮지 않아요. 무너지고 싶어. 지금 당장.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로비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켜려 하셨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어요. 알았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으셨고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끝났어. 정말로. 아버지가 잠드신 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사이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성우였습니다. 할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힘들어. 부모님이 너무 화나셔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 제발. 문자가 계속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고요. 너무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나 혼자야. 아침 일찍 서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익숙한 나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걸 지키려고. 결혼을 포기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번 달 매출 180만 원, 월세 120만 원, 대출 이자 45만 원,
남은 돈 15만 원. 이게 맞나? 손이 떨렸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말이 맞는 건가? 이게 정말 꿈인가? 아니면 그냥 고집인가? 오전 10시.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70대 할머니. 하린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추천 좀 해줄래요? 평소 같았으면 웃으며 책을 추천해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좀. 할머니가 제 얼굴을 쳐다보셨습니다. 하린 씨,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린 씨,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울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하린 씨 공간이잖아요. 이 서점은 제 공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거죠?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받았습니다. 하린아,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이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성우야, 넌 한 번이라도 내 편이었어? 나는 양쪽 다 생각했어. 너도 부모님도. 그게 문제야. 넌 내 편이 아니라 중립이었어. 침묵. 긴 침묵. 하린아, 나도 힘들어. 부모님이 너무 화나셔서 집에서 난리야. 엄마는 울고 아빠는 나한테 책임지라고. 그래서?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데? 다시 만나자고? 사과받자고? 응.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 사람은 정말. 성우야, 넌 아직도 몰라? 문제가 뭔지. 무슨 문제? 내가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 나는 최선을 다했어. 양쪽 다 상처받지 않게. 중립은 최선이 아니야. 도망이야. 탁.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하린아, 후회하니? 아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후회해도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아빠. 근데 하린아, 한 가지만 기억해. 후회와 선택은 다른 거야. 무슨 뜻이에요? 후회는 감정이고 선택은 결정이야. 내가 후회할 수는 있어도 그 선택 자체가 틀렸던 건 아니야. 선택. 아빠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내 꿈을 지켰느냐, 포기했느냐의 문제지. 그럼 꿈을 지킨 건가요? 그건 내가 답해야 할 질문이야. 밤 11시. 다시 서점으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책장 사이를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고 책등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손끝으로 책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꿈이었어. 사람들과 책 이야기 나누고 웃고 작은 공간이지만 내 공간.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지?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습니다. 외로워. 결혼은 포기했지만 외로움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자정이었습니다.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성호가 아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하린 씨, 우리 성호가 너무 힘들어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하지만 이번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시 생각할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성호가 힘든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보내기.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소리가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1시,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린아, 아직 안 자니? 집에 들어와. 따뜻한 차 준비해뒀어. 아빠, 서점 문을 잠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우산 없이 걸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괜찮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어. 집 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셨고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어서 와, 하린아. 씻고 나와. 차 식기 전에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린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와. 정말요? 항상 그랬어. 그리고 넌 지금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거야. 가장 어두운 밤. 그럼 이제 곧 아침이 오는 건가? 창밖으로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점은 여전히 문을 열었고, 단골 손님들은 여전히 왔고, 저는 여전히 책을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진 눈빛, 더 곧게 편 어깨. 이게 나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린 씨, 저 윤도식입니다. 예비 시아버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좀.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혼자 갈게요. 혼자? 어디서요? 그 레스토랑에서요. 오후 3시. 괜찮으시죠? 침묵.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야겠어. 이 사람들이 정말 뭘 원했는지. 오후 3시. 레스토랑은 한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입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이미 와 계셨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린 씨 와줘서 고맙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물을 가져왔고 메뉴판을 건넸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길게 있을 생각 없어서요. 예비 시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겠죠. 이해합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또 서류야. 하린 씨, 이거 보세요. 서류를 펼치셨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서점 대출금, 전액 상환 지원 계약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하린 씨 서점 대출이 3천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다 갚아드릴게요. 조건은 간단해요. 하린 씨가 다시 우리 성호랑 결혼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제 꿈을 돈으로 사시겠다는 건가요? 예비 시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대출 없으면 서점 운영도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성호랑 결혼하라고요? 대가라니요. 그냥 서로 도우면서 살자는 거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모르는구나. 저는 천천히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린 씨,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천만 원이에요. 그거 언제 다 갚을 건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하린 씨, 예비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아세요? 저희가 하린 씨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 흔한 일 아니에요. 기회. 저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이게 무슨 거래예요? 저희가 진심으로. 진심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면 제 서점을 취미라고 부르지 않으셨겠죠. 진심이면 체면 맞추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예비 시아버지가 팔짱을 끼셨습니다. 우리 성우, 지금 너무 힘들어해요.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집에서도 우울해하고, 다 하린 씨 때문이에요. 제 때문? 성호가 하린 씨 없으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부탁.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호가 힘든 건 제 책임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성호는 어른이에요. 자기 선택에 책임져야죠. 하린 씨, 지금 우리 아들을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 보호해 주실 건가요? 탁,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성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망쳤어요.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게 성호가 선택한 거예요.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린 씨, 지금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호가 뭘 잘못했다고. 침묵했어요. 드디어 말했다. 제일 중요한 순간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침착하게 걸어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도식 씨, 오랜만입니다. 예비 시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씨, 어떻게 여기를? 제 딸이 어디 가는지 아버지가 모를 리 없죠. 아빠가 따라오셨구나. 아버지는 테이블 위 서류를 쳐다보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하린 씨 서점 대출을 제가 도와주려고 돈으로 제 딸을 사시겠다는 거군요.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도우면서 도움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대출 갚아주는 대신 결혼하라는 거, 그게 조건 아닙니까? 침묵. 긴 침묘. 예비 시아버지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도연 씨는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성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건 성호 씨 문제입니다. 제 딸 문제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 예비 시아버지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제 딸은 누군가의 조건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연 씨, 그리고 꿈을 포기해야만 받아주는 결혼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가 저를 보셨습니다. 하린아, 가자. 네, 아빠. 일어서는 순간 예비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도연 씨,
이렇게 가시면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저희 딸이 파혼을 선언한 순간부터. 그리고 도식 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뭡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들이 도망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들이 책임질 수 있게 키우는 겁니다. 쿵. 예비 시아버지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오후의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잘했어, 하리나. 아빠,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 내가 해야 할 말을 한 거야. 하리나, 침묵도 선택이야. 그리고 넌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고. 침묵하지 않기. 그래. 나는 이제 침묵하지 않아. 사흘 뒤, 성우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너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정리할게. 행복해. 정리.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점 앞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오겠지. 그날 저녁, 서점 문을 닫으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무너지지 않았어. 나는 내 꿈을 지켰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단단해진 눈빛, 곧게 편 어깨. 이게 나야. 창밖으로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왔습니다. 서점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졌고 거리의 가로수는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가 되는 책을 찾고 있어요. 위로.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책장으로 갔습니다.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 책 어떠세요? 상처받은 것들을 위한이라는 소설인데요. 힘들 때 읽으면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 살게요. 계산을 하며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서점 오래 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요즘 서점이 잘 안 된다던데. 힘들지 않냐고.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책장을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힘들죠. 근데요, 좋아하는 일이라서 버틸 수 있더라고요. 손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멋지다고. 손님이 나간 뒤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3개월. 벌써 3개월이 지났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서점은 여전히 작았지만 단골 손님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지만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책을 추천할 때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손님을 대할 때 웃음이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카운터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성우에게서 받았던 마지막 문자를 캡처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리나, 미안해.
내가 부족했어. 너의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정리할게. 행복해. 행복하냐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쓰다듬었습니다. 응, 나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오후 4시. 문이 열리며 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할인아, 바쁘니? 아니요, 아빠. 지금은 한산해요. 아버지는 카운터에 커피를 놓으시며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손님 좀 늘었네? 네, 조금씩요. SNS로 소문이 나서 젊은 손님들이 꽤 오세요. 잘 됐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도식 씨한테 전화 왔어. 예비 시아버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성호가 요즘 상담받고 있대. 심리 상담. 자기가 평생 부모님 눈치만 보며 살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대. 그래서 치료받고 있다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안타까움,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 다행이네요. 성호도 이제 자기 문제를 마주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도식 씨가 너한테 전해달라는 말이 있대. 뭔데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내가 옳았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왜? 용서하고 싶진 않은데. 왜인지 모르게 후련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할인아.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고 후련해도 괜찮아. 어른. 나 어른이 된 건가? 저녁 6시. 단골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할인 씨, 오늘도 추천 좀 해줄래요? 할머니, 오늘은 이 책 어때요? 신간인데 할머니 취향일 것 같아요. 그래? 어디 볼까? 할머니는 책을 펼쳐보시다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할인 씨, 요즘 표정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좋은 일이요? 응. 예전엔 웃어도 뭔가 슬퍼 보였는데 요즘은 진짜로 웃는 것 같아요. 진짜로 웃는다. 할머니, 사실 몇 달 전에 파혼했었어요. 어머, 그랬어요? 예. 힘들었어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지금은 후회 안 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할인 씨, 그거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꿈을 지켜주는 거래요.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 할머니, 그 말 어디서 들으셨어요? 내 남편이 그랬어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항상 응원해줬거든요.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난 50년을 행복하게 살았어요. 할인 씨도 그런 사람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알아요. 근데 괜찮은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오는 법이에요. 밤 10시. 서점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기 전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으로 책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꿈이야. 작지만 내 공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곳을 지킬 거야. 카운터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3개월 전 파혼 직후에 썼던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선택했다. 꿈을 포기하는 결혼보다 꿈을 지키는 삶을.
외로울까봐 두렵지만 후회하며 살기는 더 두렵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그 아래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썼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힘들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나를 지켰다. 나는 나를 지켰어. 1년이 흘렀습니다. 서점은 여전히 작았지만 이제는 동네 숨은 명소로 불렸습니다. 대출금은 절반쯤 갚았고 매출도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추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어떤 책 찾으세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책이요. 저 최근에 큰 결심을 했거든요. 새로운 시작. 저는 미소 지으며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이 책 어때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에세이인데요. 저도 힘들 때 많이 읽었어요. 좋네요. 이거 살게요. 계산을 하며 손님이 말했습니다. 참, 서점 분위기 정말 좋네요. 사장님이 직접 꾸미신 거예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 서점 운영하기 쉽지 않을 텐데. 힘들죠. 근데요, 좋아하는 일이라서. 행복해요. 행복하다.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로 행복해. 손님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바람이 가로수를 흔들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에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하린아, 오늘 저녁은 아빠가 차려줄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아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빠. 7시에 갈게요. 사랑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점 문을 잠그며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인의 책방, 내 이름이 걸린 간판, 내 꿈이 숨쉬는 공간, 나 혼자 지켜낸 것.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 잘했어. 거리를 걸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파혼 직후에 썼던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꿈을 깎아먹는 결혼은 사랑이 아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 그래, 맞아. 사랑은 꿈을 지켜주는 거야. 나 자신의 꿈도 상대방의 꿈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주황색, 보라색.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야. 나는 준비됐어.